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7월 5일 날 예상을 하셨어요? 자, 우리 솔직하게. 저는 7월 5일 날 이 예언이 안 맞을 거라고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믿는 거 아니다. 믿는 거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일본에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 지점이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1960년대죠. 수소폭탄이 잘못돼가지고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거기에 떨어뜨린 사건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것을 미리 일본에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이거 좀 조사한 사람도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금 일단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항상 좀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본의 예언이라던가 이렇게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 볼 때는 한반도는 이게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좀 그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잖아요. 일본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항상 전쟁의 위험을 오히려 일본인들이 느끼고 그렇죠. 바깥에서 느끼고 한국에서는 그냥 있는 이야기라서 맞아.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보면 지진이 일본의 지진이라든가 후지산의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무섭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역시 일본이라고 하면 지진이라는 게 한국 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으로 무서울 것이다. 제가 이 책을 나오고 사실은 무서워서 못 보겠다라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 동북 대지진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요.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좀 공포심을 느껴요. 그거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뭐 지진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이 보면 오히려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무서우라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경험이 전무후무하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어떤 경로로 대피가 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걸 무섭게 받아들인다는 지점에서 리얼하게 쓰셨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요 이번에 이 예언을 제가 설명을 해줬을 때 나 몰라 그런 얘기 애들 아무것도 안 해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항상 일본의 유치원부터 그 방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 꼭 받아오셨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치원 때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석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중학교까지 중학교까지가 이게 의무교육이니까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했어요. 훈련 방법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르죠. 지역도 다르고 아무래도 동북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으니까 더욱 구체화됐고요. 우리 때는 약간 형식적으로 그런 거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도 다 했어요. 저희 때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는 훈련이 있거든요. 9월 1일 날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그때 것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은 지금은 반드시 보호자가 그날만큼은 운동장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데려가는 훈련? 그거가 체크하고 누가 먼저 올 건지 형제가 뭐 같은 학교에 다니면 6학년이 3학년으로 내려가서 부모가 한 방에 데려가는 연습을 그때는 당신은 없으셨던 거죠. 저는 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거는 고베 지진 이전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고베 지진은 95년이니까 학교에 있었을 때도 지진이 와요.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려요. 그러니까요. 다들 태연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큰 지진을 많이 겪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 이게 10분 정도 가면 그 멈출 것이다 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죠? 경험상으로.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었고 고베 지진이 와서 또 동북 대지진이 왔다. 이러한 경험이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지진이 그 없었죠. 이후는 일본은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한국에 온 후에 고베 지진이 있었을 때 저에게 많은 한국 분들이 물어봤어요. 지진을 피해서 오셨나요? 아, 그게 연관이 또 그렇게 되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하면 잘 됐네요. 생각하면 잘 됐네요. 다행히 한국에 와서 여기는 진짜 지진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진짜. 항상.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또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 경주하고 때문에 포항에서 그렇죠. 그거는 동북대 지진의 영향도로 그 이후부터 생긴 거니까. 앞으로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동북대 지진 때는 3cm나 한반도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南海 대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20cm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진짜. 하니까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균열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혹시 일본 침몰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드라마가 아니라 저는 옛날에 영화. 영화로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넷플릭스 드라마로 봤는데 그 다른 건 둘째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민 정책을 봤을 때 되게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저도 한 6개월 동안 한국에 피난을 왔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몇 달을 있든 여기 한국에서. 근데 저는 과연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큰 재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받아들여 준다면 혹시 어떤 선까지는 받아들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그 일본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요청할 것이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일본이 진짜 침몰한다 그 정도로 심한 재해가 올 경우는 국제사회가 일단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엔이라든가 그런 데서 위원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합의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나라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네요. 진짜로. 일본하고 그 사이가 안 좋은 나라는 물론 인도 쪽으로 그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서양 나라는 아무래도 서양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반가워하진 않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또 동남아 정도는 그 일본을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이 진짜 그런 면에서 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뉘우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이자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여전히 역전이 안 됐다고 보는 분야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들이라던가 내진 설계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일본에서 어떻게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을까? 그거는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재해를 옛날부터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도 내진 설계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 사실. 일본은 그 대도시는 거의 다 내진 설계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본이 완전히 앞서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사실 내진 설계 같은 거는 집을 구입할 때 그거 꽤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내진 설계를 오히려 주택 판매자도 내세우잖아요. 선던처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뭐 내진 설계 이러는데 엄격하다거나 그러는 않았겠죠? 그래도 규제는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래도 지방에 따라서는 엄격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이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지금 그 쌀 폭동이 있을 때 최근에 가장 놀란 게 뭐냐면 후쿠시마 쌀이 공식으로 판매가 나왔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암암리에 판다거나 그랬는데 딱 후쿠시마현 딱 해갖고 생산지 해갖고 한 300엔인가 더 쌌던 것 같아요. 다른 쌀보다. 같으면은 동일본 대지진을 그렇게 겪었으면 원자력은 진짜 앞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뭐 태평양 쪽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잖아요. 예, 예. 노도반도 쪽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일본 요르도를 횡단하는 플레이트가 있어요. 예, 예. 동해 쪽에서도 일어나기 쉬운데 제가 아주 걱정하는 것은 원전이 여기저기에 있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든다고 하면 이게 후쿠시마처럼 되면 예, 예. 어떻게 생각해서 그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예.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예, 예. 그대로 사실상 바다에 반유했잖아요. 예, 예. 그런 나라는 일본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 미국에서 원전 사고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도 모두 땅을 봐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묻어야 거기에다 되는데. 묻었어요. 네, 그러나 일본은 예, 그러한 경험을 깨고 예, 예. 바다에 반유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 볼 때 앞으로도 그 사고가 나면 지진이 와서 예. 다른 원전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전례가 있으니까 또 예, 예, 버려도 할수 된다는 있어요. 거잖아요. 왜냐면 예, 예. 그때마다 넓은 땅에 땅을 봐가지고 예, 예. 거기에 보관한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단어 사용부터 딱 제한을 걸어버리잖아요. 네네. 오염수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그 후쿠시마 일본에서 말하면 처리수가 예.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본 정부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네, 거기 가끔 보는데 예. 가장 가까운 데의 농도는 지금 기준치 이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찾아보냐고 일일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보통 그거잖아요. 예. 안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야 보지. 근데 일본 정부가 그 정도만 내놓은 것도 좀 다행이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숨기고 그리고 있을 있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라는 공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네네.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숨기는 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네. 근거 자료가 되기도 예,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5군데, 6군데의 농도를 발표하고 예, 있는데 예. 다른 데는 문제 없이 나와 있어요. 아, 근데 네, 그 가장 가까운 연안에만 수치가 높은 데가 거예요. 수치가 그 1이면 기준치인데 예. 1을 다 넘었었어요. 이거 좀 봤을 때 예, 예. 그것만 봐도 이거 증력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역시 문제가 있구나. 저희도요 처음에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그럴 때 되게 항상 방사능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걸 심각하게 체크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진짜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그거는 다, 일본 정부가 예. 특히 이 아베 신조 자민당 예, 예. 정권이 돼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야, 그렇죠. 그것이 그 12월에 예. 아베 정권으로 자민당으로 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베 정권이 시작한 것은 일본을 겐키니 타베테 오엔시오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예. 좀 그 힘을 많이 예. 잃었다. 예, 예. 후쿠시마 문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하지 말자. 3S로 돌아가는 거죠. 스크린, 그리고 섹스, 그리고 스포츠. 맞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해요. 잊어버려라. 그것만 보고 있어라.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잊었어요. 네. 네, 제가 후쿠시마 문제가 있은 후에 예. 후지산 쪽에 살고 있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놀러 갔어요. 네. 네, 그 스시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뭐 후쿠시마가 아니니까 그냥 스시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일단 가서 먹기를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 요새 어떠냐 물어봤어요. 후쿠시마 문제가 요새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수시로 다 잘 그 회전 초밥집인데 네, 잘 먹고 있어. 아마 그 후쿠시마에서 온 거 많을 텐데.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만드는 데는 일본 정부는 대단히 재능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도쿄의 어떤 그 책방에 들렀어요. 예. 그런데 후쿠시마 문제를 이야기 조금 하기 시작했더니 예. 갑자기 그 주인이 얼굴이 어두워졌어. 분위기 쎄해지면서. 아주 어두워져가지고 그때까지는 아주 그 바르바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일본인에 있어서 후쿠시마는
도교인데도 그렇죠. 건드리면 안 돼. 엄청난 그 하나의 트라우마가 됐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세대는 이미 뭐 그 죽어가는 세대니까 10년, 20년 후에는 다 죽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그 제 질문에 증명을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방 울을 것 같은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본인에 있어서 특히 도쿄라고 해도 뭐 3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그때는 원전 문제, 반사능 문제라는 것은 큰 것이었다. 그렇죠, 진짜로. 네, 그것이 또 지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원전은 없애면 그만이지만 지진은 없앨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르만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잊고 살 수밖에 없어. 잊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퇴하면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도 일단 일본은 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고를 쭉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북 대지진 이전에 어떤 경고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말로 후이우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그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미리미리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그게 바로 이 그 내가 본 미래에 예언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일본인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없었으면 사실 이번 건도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을 건데 이렇게 큰 지진이 또 올까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런 식의 그 변화가 있었던 건데 이걸 쓰신 타츠키로라는 사람들 나중에 쓴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사의원이라고. 네네.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책이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이 날짜가 특정되게 됐는지 그런 뒷얘기라던가 아니면은 그때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자기가 약간 영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썼던 부분의 하나인데 이분도 말하는 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 때는 준비를 못했고 내가 예언을 했지만 자기도 뭐라 말 한마디도 도움이 없었는데 지금 올해는 당장 안 일어나지만 사실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 그러면 언젠간 올 텐데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를 한국 분들 시선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지만 일단 그 일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언제든지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핵쉘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집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본도요. 예를 들면 한국도 비슷하지만 그 지하철을 아주 그 깊이 봐가지고 사실 이게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난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나 보통 일본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일본인이 그 공포심을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네, 지금도 후쿠시마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지진이 진짜 온다. 라는 것은 지금은 뭐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시바 정권이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지금 뭐 일주일이나 11일 정도의 식량이라든가 그런 거 살아남을 수 있게 11일 정도는 그런 거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재난 그 훈련은 그 단체로 하잖아요. 그 단체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필요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피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개별적으로 구체화 시키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집에서 지진이 왔을 때 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는 걸 한국은 네네. 알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일단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이 있기는 해요. 요새는. 그래도 그 일본은 실제적으로 핵실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지역마다 각 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니까 이런 것을 항상 그 쓸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이거는 아주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조금 고도화 그 훈련도 고도화 시키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를 한번 확인하는 단계로 이 예언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 아주 일본을 왔다 갔다 일본과 한국을 왔다리 갔다 하면서 얘기가 많이 좀 주변에 샌 것도 있었지만은 역시 이전의 일본과 이후의 일본을 같이 살아본 자의 그 공통점도 있었고 아직도 차이점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